손자, 손녀가 생기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웃음이 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고 그저 존재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고민도 생깁니다. 너무 귀하게만 키우면 버릇이 없어질까 걱정되고 괜히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사랑은 커지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더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손자, 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연약하되 매우 깊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를 더 먼저 느낍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행동 하나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를 대할 때는 사랑과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엄하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마음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은 손자, 손녀를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손주에게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지, 어떤 태도가 아이 마음에 오래 남는지, 그리고 사랑과 훈육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손주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며 아이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이 전하는 가족과 아이에 대한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손자, 손녀는 사랑이 다시 열리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맑게 한다. 손자, 손녀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부드러워집니다. 이미 인생에 많은 것을 겪고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이었는데도 아이 앞에서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서툰 말투, 순수한 웃음.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녹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 함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생깁니다. 2. 사랑은 클수록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어떻게 대해야 할지 더 중요해집니다. 무조건 귀엽다고 다 받아주면 아이의 기준이 흐려지고 무조건 엄하게 대하면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입니다. 아이를 위한 사랑인지 어른의 만족을 위한 사랑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아이는 말보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읽는다. 아이들은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분위기는 정확하게 느낍니다. 표정, 목소리, 감정.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은 오래 남고 차가운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기억합니다. 4. 어른의 말은 아이에게 세계가 됩니다. 아이에게 어른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말로 만들어진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라는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아이의 자기인식이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기 어렵나? 이런 생각은 어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5. 지나친 보호는 아이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때때로 아이를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치는 보호는 성장의 기회를 막는다. 넘어지기 전에 막아주고 실수하기 전에 해결해주고 힘든 걸 대신해주는 것. 그 순간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도 스스로 겪어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실패, 작은 책임, 작은 선택. 그 과정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6.
반대로 방치도 또 다른 상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 자유롭게 두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기준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아이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랑은 방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7. 손자, 손녀는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종종 아이를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손자, 손녀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성격, 각자의 감정,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피곤해집니다. 8. 조부모의 역할은 완성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마음이 성장의 기반이다. 부모가 가르치는 역할이라면 조부모는 안정감을 주는 역할입니다. 엄격한 훈육보다 따뜻한 기억, 혼나는 사람보다 안아주는 사람, 그 기억이 아이의 정서에 깊게 남습니다. 9. 아이는 결국 기억하는 방식으로 자랍니다. 사람은 말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방향을 만든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입니다. 웃어준 기억, 혼났던 기억, 따뜻했던 손길. 그 조각들이 모여 아이의 성격이 됩니다. 10. 손자, 손녀 사랑은 과하지 않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좋지만 과하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균형이 깨진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너무 예뻐서 다 해주고 싶고 너무 귀해서 뭐든 주고 싶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아이도 관계도 흔들립니다. 사랑은 크기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11. 아이는 결국 편안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누가 옳았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편안함을 따라간다. 같이 있을 때 편안했던 사람, 웃을 수 있었던 사람, 안정감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아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12. 손자, 손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부모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완벽함보다 깊다.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13. 관계는 가르침보다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보다 어떤 기억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4. 결국 사랑은 존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작은 존재지만 하나의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15.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 조용한 행복입니다. 큰 소리, 큰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웃는 시간, 같이 밥 먹는 시간, 그저 옆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손자, 손녀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사랑의 방식입니다. 지키려 하지 말고 이끌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머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